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에 가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입니다.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강경화 외교장관 요즘 참 기자들을 피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강경화 장관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강경화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분 때문에 좀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연락한테서 연락 온 거 있나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혹시 뭐 전화하시는 말씀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 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강경화 장관도 참 답답하겠어요. 뭐 답답한 정도를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굉장히 남편도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저게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출국하기 전부터 부부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뭐 말리는 정도였겠습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이 남편의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몰랐을 리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또 강경화 장관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남편의 결정이 쉽게 번복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계획이 그야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돼 있고 부부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차원을 떠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당신이 장관이어서 내가 그동안 또 코로나19 사태도 있어서 여러 번 연기했지만 이젠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당신이 장관이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짐작은 하는데 뭐 부부 사이의 일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윤춘호 의원, 근데 여당이 이 말이죠.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어요. 일단 국민 여론을 보는 거겠죠. 당장의 추석 때만 해도 국민들한테 고향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향도 가지 마시라. 총리 핑계 대시라. 이러면서 이제 막았던 정부 여당인데 또 해외여행은 자제해달라고 외교부가 이야기했는데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해외여행을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보면 대단히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하고 많이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역시 당에서 활동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을 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기 캠프, 자기 식구는 원래 아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셔온 사람인 뭐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 건과 강경화 장관 건을 대하는 여당의 자세가 사뭇 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죠. 자, 공직자의 가족은 그 가족은 공직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공직자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희가 처음에 이 차별과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됐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여론이 더 다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자 가족은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인 공직자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겠죠.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과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떤 뭐랄까요 특혜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꼭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는 장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떤 이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꼭 뭐 법으로 따진다기보다는 뭔가 솔선수범해주기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더 강하게 지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의 경우에는 그걸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있어서 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출국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이제 적용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자가격리의 어떤 기간을 지킨다든지 이런 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수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혜나 특권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강경화 장관의 어떤 거취를 문제 삼는다든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고 이런 여러 도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송구하다라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으니만큼 이 정도에서 이제 논란을 끝내는 것은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서 오로지 개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역시 분명히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 생각은 네. 어떠세요? 고위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 재산 신고는 고위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죠. 그만큼 재산권을 함께 공유하고 행사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도 함께 여기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게 되는데요.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단순하게 미국으로 이렇게 여행차 떠난 것이 아니라 수억 원대의 요트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평범한 일반적인 부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부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한 명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그것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몇 천만 원대가 아니라 몇 백만 원짜리, 심지어 저는 한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더라도 아내랑 같이 상의하지 않고 혼자 만약 휴대폰을 저 혼자 사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로부터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상당히 고급스럽게 하시네요. 이게 수억 원대에 해당되는 요트를 구매하는 예. 경우는 이 요트를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강경화 장관이 아무런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부부관계 속에서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굉장히 이상한 관계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외교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권하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본인과 재산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남편이 요트를 수억 원대를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강경화 장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게 됐다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차벽도 코로나19가 원인이었죠. 이유가 됐죠. 또 강경화 장관의 남편의 미국행도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란 말이죠. 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또 이 사회, 이 구성원들의 안전, 그러니까 전체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측면, 이게 지금 현재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국민은 뭐 가수 나훈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이런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 따르고 협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이 권리까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과연 희생하고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헌법학자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한번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국민에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윤춘호 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주영진 앵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과거의 어떤 잣대로만 제기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급격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공동체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그러면 개인의 이익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오늘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